네, 그러면 또 용량이 너무 커질 것 같아가지고 17분 원래 유튜브가 사람들이 가장 보기 좋은 시간이 한 10분에서 12분 사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그거 맞추려고 그렇게 한번 해봤고 80번 문제 봅시다. 80번 연립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있대요. 그럼 실수 xy에 대해서 뭐 요렇게 있는데 한번 문제부터 적어놓고 시작을 해봅시다. 뭐 실수 xy 이런 거 정말 많이 중요하다는 거. 실수 xy 그리고 절대값 x-y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이라고 했을 때 m 플러스 맥시멈과 미니멈의 합이 무엇이냐 이걸 구하는 과정을 서술해 주세요. 이런 문제였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나왔을 때는 하나를 여기다 대입하는 방법을 보통 주로 우리가 많이 쓰긴 합니다. 근데 우리 이거 y는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문자를 하나로 바꿔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뭐도 배웠냐면 합과 곱을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 쓰지 말라 그랬죠. 왜? 나도 헷갈려요. 사실 이렇게 쓰면. 왜냐면 내가 이걸 썼는지 저걸 썼는지 난 잘 모르겠어서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x 플러스 y는 알파로 치환을 하고요. xy를 베타로 치환을 해보세요. 그럼 이거는 좀 우리 이제 이 정도 항상 가능하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는 7이 나오겠고 얘는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5예요. 이따 마지막에 이 알파 베타 정리하는 과정이 끝났을 때 우리가 이거 어떤 걸 알파라고 넣었는지 어떤 걸 베타라고 넣었는지 제대로 잘 봐야지 실수를 안 해요. 선생님 저번에 수업하다가 한번 실수했던 것 같은데 그럼 베타는 뭐예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죠? 그럼 얘를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얘를 여기 있는 베타에다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5는 7이에요. 그래가지고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알파 플러스 2 알파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알파는 마이너스 2 알파는 1이라는 건데 그럼 이 말은 뭐냐면 x 플러스 y가 알파였어요.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거나 xy가 몇이거나 1이거나 아니 그래 잘못 썼어. x 플러스 y가 또 몇이거나예요? x 플러스 y가 1이거나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을 써야겠죠. 근데 우리가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일 때 알파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다 대입해봐요. 알파가 마이너스 2면 베타는 몇이에요? 베타 알파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베타는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근데 베타는 xy였으니까 xy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번엔 알파가 1이에요. 그럼 베타는 몇이 나와요?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4 맞나요? 알파에다 1 넣으면 마이너스 6이네요. 그럼 결국 xy는 몇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6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x와 y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첫 번째 경우에서 첫 번째에서 나올 수 있는 거 x가 몇일 때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몇일 때 y가 1에 대한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곱해서 3 더해서 2니까 근데 반대로 x가 1이고 y도 몇일 수 있어요?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더라. 두 번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x가 몇일 때 x가 6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곱해서 나오는데 안 되죠. 그럼 얘는 2, 3으로 두면 되겠네. 2, 3 어떻게 2, 3으로 둘 거냐면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2이고 x가 마이너스 2이고 y가 마이너스 3이다. 총 이 네 가지의 경우를 해서 x-y의 절대값이 가장 큰 거랑 작은 거랑 찾아주면 된대요. 그럼 일단 x-y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에서 1, 2, 3 이렇게 우리가 순서로 적어서 1에서 x-y는 몇이에요? x-y 마이너스 4고 2에서는 몇이에요? x-y는 4고 3에서는 x-y는 5고 4에서는 x-y는 몇이에요? x-y는 1이죠. 그럼 최대값은 몇이에요? 절대값을 씌워줄 거예요. 절대값 씌워주는데 최대값은 그러면 얘가 최대값이 되고 최소값은 몇이에요?
얘가 잠깐만요. 플러스 3이지? 잘못 썼네요. 그럼 얘도 몇이에요? 얘도 5예요. 얘는 마이너스 5. 그쵸? 최소값은 얘네 둘이 어차피 더해도 똑같잖아요. 절대값 씌워도 4.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가져오면 돼요. 그러면 최대값은 5, 최소값은 4니까 m 플러스 맥시멈 더하기 미니멈은 9가 되더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82번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2번 이러한 방정식을 만족시킨대요. 정수 xy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xy의 최대값, 맥시멈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해 주세요. 이런 문제였어요. 선생님이 저런 문제 나왔을 때 이게 뭐예요? 정수나 실수, 자연수 이런 거 많이 나오면 그리고 이 식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무슨 방정식? 부정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쌤이 얘는 x랑만 연관되어 있고 얘는 y랑만 연관되어 있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리고 선생님 마음대로 1 추가했으니까 나중에 빼줘야겠죠.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죠. 그러면 선생님이 얘네 지금 써준 거 4개는 지워버릴게요. 근데 1도 써줬고 9도 써줬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0을 해줘야 이 식이 동일해지겠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7이 돼요. 그러면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순서상이 무조건 존재하는데 이 x 플러스 y가 가장 커지는 값을 써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얘네가 얘도 제곱수고 얘도 제곱수고 여기는 정수니까 얘는 1 더하기 16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하나가 1이 나오고 하나가 16이 나오는 거. 그럼 맨 처음에 경우에서 뭐 있을까요? x가 0일 때 y는 몇이에요? y는 7 나오고요. 두 번째 x가 몇일 수도 있어요. x가 4일 수도 있으니까 x가 3일 때 y는 몇이에요? y는 4고요. 그다음에 또 1과 16을 만족시키는 수가 있을까요? 마이너스도 존재하겠네요. 마이너스. 오케이, 마이너스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1로 만들어주면 x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3. y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플러스도 한번 섞어볼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들면 얘는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한번 섞어봅시다. x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y 몇이에요? 마이너스 3 넣으면 1 되고 플러스로 만들려면 7이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될 거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 정도면 뭐 다 찾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 정도만 해줄 건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최대값은 뭐 x 플러스 y는 7이 됩니다. 이 경우의 수가 아마 4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의 수 해주면 정답은 7이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는 그냥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9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92번.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래요.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고 2x-y는 5 그리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y는 k인데 오지간쌍의 x는 알파고 y는 베타고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k를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얘네가 오지간쌍의 해를 갔는데요. 그럼 오지간쌍의 해를 갔는데 그러면 일단 얘를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줄게요. 첫 번째 식. 이 식을 뭐로 바꿔줄 거냐면 2x-5는 y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 y를 어떻게 넣어줄까요? 이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5는 k가 나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 넘어오면 마이너스 k는 0이죠. 얘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지면 얘는 판별식 뭐를 만족시켜야 돼요? d는 0을 만족시켜야겠죠. 4분의 2 한번 써봅시다. 4 마이너스 10 플러스 k는 0이 되니까 k는 몇이 돼야 돼요? k는 6이 돼요. 그럼 우리가 이 k를
그대로 어디에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K는 6이 나와요. 일단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이 식을 다시 가지고 와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완전 제곱식이 떠버리죠? 그러면 x는 몇이에요? 0이 되려면 x는 2가 되겠죠. 그럼 x가 2면 여기다 2를 넣어볼게요. y는 몇이에요? y는 마이너스 1인 알파는 2고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과적으로 정답을 구해보면 2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니까 정답은 7이 나오겠네요. 알겠죠? 이 문제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몇 분이지? 10분? 두 문제 남았습니다. 두 문제. 그 다음에 93번. 93번 같은 경우의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한번 같이 봅시다. 얘도 연립방정식을 풀래요. x, y 플러스 3, x 플러스 y는 0이고요. x, y 마이너스 3, x 플러스 y는 k 마이너스 9인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실수 x, y가 존재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래요. 지금 시간이 조금 그거에서 글씨가 좀 날려지고 있는데 한번 문제랑 한번 같이 참고해서 잘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여기서 뭐 문자 하나로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대입을 해주는 형태로 쓰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뭐가 많이 보여요. 얘를 우리가 알파로 방금 놨고 얘를 알파 놓고 얘를 베타로 놓고 이렇게 치환을 해서 봤는데 치환을 해도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너무 나 더해주고 빼주세요라는 그 뉘앙스가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볼게요. 더해보면 좌변은 2xy는 k-9가 나오고요. 결국 xy는 2분의 k-9가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빼볼게요. 여기를 빼보면 6x 플러스 y는 몇이 나와요? 여기에다 마이너스 해줬으니까 9-k가 나와서 x 플러스 y는 6분의 9-k가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곱.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쓸 수 있어요? 근각에서의 관계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x랑 y가 나와 있으니까 새로운 문자를 한번 써가지고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k-9 t라고 쓰면 틀리죠. 왜냐면 이거는 곱이니까 뒤에 있어야 돼요. 합인 6 9-k t 플러스 2분의 k-9는 0이 되겠죠. 오케이? 네, 문제에서는 실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근데 내가 실수 xy를 무조건 가져야 되니까 실근을 무조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실수 xy니까 실근 무조건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 마이너스가 거슬려가지고 선생님은 이렇게 써주도록 할게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 k-9라는 모양이 반복이 돼요. 나중에 조금 더 계산하기 쉽게 해줄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실수 xy를 무조건 갖는다고 했으니까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사용해야 되니까 사용해 봅시다. 그러면 b제곱 36에 k-9에 제곱 마이너스 4 ac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얘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랑 얘랑 약분되는데 36을 곱해봅시다. k-9의 제곱 36 곱하면 몇이에요? 2 남으니까 마이너스 72 k-9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풀어주지 말고 k-9로 묶어줘 봅시다. k-9로 묶으면 72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결과적으로 k-9 k-8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k는 작은 놈보다는 작고 큰 놈보다는 크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100 이하의 자연수라는 범위를 가졌으니까 선생님이 이거 손가락으로 세는 그런 약간 야만적인 행동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등호 갔으니까 k가 1등 될 수 있는 k는 1부터 9까지고요. k는 81부터 100까지죠. 이렇게 둘 다 등호가 들어갔을 때는 두 수 빼준 다음에 1 더해주라 그랬고 얘도 두 수 빼준 다음에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준 다음에
1 더하라고 했어요. 그럼 총 개수는 9개랑 20개 더해서 29개가 나옵니다. 오케이, 이 문제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과부정 문제, 원래 사실 여기까지는 아니었는데 과부정 문제를 한번 해달라고 해가지고 과부정 문제 42번 102 쪽에 우리 G 단원의 42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그냥 가부적 그림은 무조건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 여러분이 좀 쉽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가부적 문제를 계속 설명해줘도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번에 한번 천천히 돌려가지고 한번 잘 가보세요. 42번입니다. 42번. 어느 반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는데요. 긴 의자? 그럼 긴 의자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얘가 몇 개 있는지는 나도 몰라. 그래서 의자의 개수를 뭐라고 할까요? 의자의 개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의자의 개수를 x개 이렇게 놓을게요. 오케이? 긴 의자라고 좀 길게 그렸어요. 그러면 6명씩 앉으면 4명이 앉지 못한대요. 그러면 한 의자에 x개 의자가 있는데 6명씩 앉으면 총 6x명이 앉았는데 4명이 못 앉았으니까 학생 수는 몇 명으로 유추할 수 있어요? 학생 수는 그렇죠. 6x 플러스 4고 일단 의자 수는 몇이에요? 의자 수는 x가 되겠죠. 근데 8명씩 앉으면 의자 한 개가 남는데요. 그럼 8명씩 앉았다는 거를 생각을 해볼 건데 8명씩 앉으면 이 의자를 하나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이 의자에는 한 명 정도는 앉아 있어야겠죠. 여기는 최소 한 명 앉아 있어야 되고 맥시멈 몇 명 앉아 있어야 돼요? 8명까지는 앉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8명이 다 앉은 의자는 몇 개예요? 총? x-2개예요. 마이너스 2개. 왜? 여기 2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아예 쓰지 않았고 하나는 앉긴 앉았는데 몇 명이 앉았는데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8명이 꽉 찼는지 안 꽉 찼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학생 수보다는 의자가 어때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의자의 개수가 될 수 없는 것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학생 수보다는 어때야 돼요? 8명이 앉은 의자가 총 x-2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최소 몇 명이에요? 한 명은 앉고 있어야 이 의자를 사용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한 명도 안 앉으면 얘처럼 하나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대로는 몇 명 앉을 수 있어요? 저번에 누가 선생님 여기서 x-1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결국 x-1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 x-2까지 앉고 8명 다 앉은 거면 얘 8 추가시켜주면 x-1과 똑같습니다. 얘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요? 8x-15는 x 플러스 4 8x-16 마이너스 8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A, B, C로 나와 있는 부등식이니까 얘 하나에서 그리고 얘 하나에서 우리가 공통 범위를 뽑으면 되겠죠. 그러면 2x는 뭐보다 작아요? 20.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2x는 뭐보다 작아야 돼요? 10. 9보다 작아야 되고요. 반대로 2x는 뭐보다 커야 돼요? 12보다는 커야 돼요. 결국 얘는 6보다는 크고 x는 얘는 9.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네요. 그럼 여기서 x의 개수가 될 수 없는 거 6, 7, 8, 9 다 되죠? 그럼 정답은 몇 개가 안 되는 거예요? 10개는 안 되더라.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꼭 한번 정리 잘 해보시고요. 선생님이 또 다음에도 모르는 거 있으면 한 번 더 이렇게 해줄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